안녕하세요. FM 분당 매거진 투데이 7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흔히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서 건네주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꿈과 목적,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을 간절하게 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즉 헝그리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욱 훌륭한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그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 못하니라. 서울대 조동성 교수님도 이 말의 신봉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굶겨서 바닷가로 내보내는 것만 못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헝그리 정신을 심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 솟아오르는 생각은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품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90.7MHz) FM 분당 방송입니다. 네, 매거진 투데이 금요일 코너 윤스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심리학습 클리닉 더 블라썸의 김미연 원장님과 함께하는 나는 부모다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는 부모의 행동과 또한 망치고 있는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학습 동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학업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이 동기라는 것은 어떤 일의 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학습에 대한 동기나 의욕이 없다면 학습을 지속해 가기도 또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모두 궁금해할,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할 우리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과연 정답은 있는 것인지 김미연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습 클리닉 더 블라썸 김미연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엄마들의 궁금한 점과 가려운 곳을 긁어주실 원장님의 얘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학습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학습 동기라는 거. 네. 오늘 저는 학습 동기를 조금 전문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습 동기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그 입에 오르내리지만 네. 사실은 그 복잡 미묘한 학습 동기의 그 과정들을 잘 모르고 그 말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의 동기를 올리는데 그렇게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다뤄볼까 해요. 네. 예, 제가 시작을 해볼까요? 금방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학습 동기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네.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가 생기겠느냐고 부모님들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어오십니다. 그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을 어찌 한마디로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이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익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알아서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게 본성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 본성을 잃었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학습 동기가 없는 5명의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5명 아이들 범주에 들지 않는 아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진정으로 학습 동기가 있어서 학교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그 5명의 아이 사례는요, 드보라 스타펙이라는 분이 쓴 학습 동기라는 책 번역서예요. 번역서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들이에요. 예. 제가 5명 중에 첫 번째 아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방어적인 방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방석이는 학급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 중 한 명이다. 방석이는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어리석게 보이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그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방석이가 사용하는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수학 시간에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하고 학생들을 둘러볼 때 방석이는 교사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열심히 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가장된 행동이다. 결국 문제를 못 푼 방석이는 친구의 답을 베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시험 시간에는 괜히 연필을 깎거나 지우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줍거나 실내화를 고쳐 신는 등 시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애써 보여주려고 한다. 결과가 나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평소에 교사는 공개적으로 방석이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방석이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곤 한다. 이러한 교사의 충고는 바로 방석이가 바라던 것이다. 방석이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치심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학습 결손으로 이어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방석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만약 자신이 공부를 했다면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네. 아니, 저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그 아침에 시험 기간 중에 아침에 학교에 오면 자기가 어제 왜 공부를 못하고 잠을 잤는지 어제 무엇을 공부를 못했던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사례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네. 네, 무기력한 무일이. 중학교 2학년인 무일이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교사가 방금 설명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못해요.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한다. 교사가 무일이가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면서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제 풀 수 있겠지? 라고 물어보면 무일이의 대답은 여전히 모르겠어요. 이다. 아니 방금 대답 잘 했잖아. 그거야 선생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늘 이런 식이다. 무일이는 끝내 문제풀이를 시도하지 않았고 그런 무일이에게 실망한 교사를 보면서 무일이는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일이는 학습
센 무기력을 갖게 되었다. 성적이 나쁜 무일이는 친구들에게 은근히 무시당하곤 한다. 이제 그는 자신은 무능력해서 어떤 과제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무일이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과제에 직면했을 때 하면 뭘 해? 라고 쉽게 포기해버린다. 무일이에게 운동이나 음악 활동 등을 권해보았지만 어느 것에도 관심과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운동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피아노는 초등학교 때 조금 배웠지만 흥미도 없고 잘 못해서 그만둔 경험이 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안타까운 무일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안전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안숙이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안숙이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상위 4%에 속한다. 안숙이는 전 과목에서 수를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녀는 품행이 방정하고 믿음직스러우며 학습 동기가 높은 완벽한 학생이다. 겉으로 보기에 안숙이에게는 동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안숙이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이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안숙이의 학습 동기는 칭찬을 받고 싶은 외제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수를 받기 어려울 것 같은 과목은 절대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영어 수업의 경우 안숙이는 중급반에서 공부를 한다. 상급반에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많아 실력들이 모두 좋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렵고 따라서 수를 받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안숙이는 과제에 대한 교사의 모든 지시를 잘 따르며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예상 문제를 예측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습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시험에 나올 듯한 내용을 철저히 암기하면서 모든 시험을 철저히 준비한다. 그러나 그녀는 교과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독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안숙이의 문제는 도전의식이 없는 것이다. 안숙이가 무엇인가를 학습한다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거나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수단일 뿐이며 학습 자체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안숙이는 좋은 대학에 무사히 입학할 것이며 무난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 있는 직장인이 되어 업무도 잘 수행할 것이고, 그러나 성인으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